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까요? 이 문제에 대해 평생을 바쳐온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영국의 세포생물학자 폴 러스인데요. 폴 러스경이 말해주는 생명의 핵심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폴 러스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첫 번째 위대한 수업, 생명의 원자 세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폴 러스는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유전학과 세포생물학을 연구하죠. 세포주기의 핵심 인자를 발견해낸 공로로 2001년에는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뉴턴이 그랬었던 것처럼 영국 왕립학회의 학회장을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9년에는 기사자규를 서임받아 폴 러스 경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큰 생물의학 실험실인 프랜시스 크릭 연구소의 최고 운영 책임자로 지내며 암이나 뇌졸중 같은 질병을 기초생물학 단위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세계에서 손꼽히는 과학자 폴 러스는 생명에 대해 어떤 질문과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생물학에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지구엔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죠. 박테리아, 곰팡이, 식물, 동물 등 수많은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폴 러스는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모두 물리적 독립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자가 조직화하고 번식한다는 뜻이죠. 이런 수많은 생명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폴 러스는 생물학의 5가지 핵심 개념, 즉 생명의 근본 원칙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핵심은 세포입니다. 세포는 생명의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기본 단위이죠. 세포는 1665년 로버트 훅에 의해 처음 발견됐는데요. 훅은 그때 발명된 현미경 기술로 코르크 단면에서 세포의 존재를 처음 확인했습니다. 마치 네모 한 방에 무엇인가가 가득 들어찬 모습이었죠. 훅은 이것을 세포, 즉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작은 방이라는 뜻을 가진 셀라에서 따온 말이었죠. 이후 미생물학의 아버지 네덜란드의 안톤 판 레유엔 훅이 최초로 단세포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떠온 물에 헤엄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해냈죠. 이 생명체는 입안 치태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레유엔 훅의 치아에서 번식하던 생물이 인류 최초로 묘사된 박테리아가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단세포 생명체인 박테리아의 발견 이후로 생물학은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2세기에 걸쳐 모든 생명체는 단세포 혹은 다세포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1839년 식물학자 슐레이덴과 동물학자 슈반에 의해 잘 알려지게 되었죠.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연구와 다른 학자의 연구를 종합해서 모든 생명체는 세포라고 불리는 기본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해냈습니다. 그렇게 과학은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 모든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병리학자 루돌프 피로오가 1858년에 기술했는데요. 피로오는 모든 동물은 살아있는 단위의 집합으로 보이며 그 단위는 그 자체로 완벽한 생물체의 특징을 지닌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포가 그 자체로 살아있다는 것이죠. 옴니스 셀루라 에 셀루라. 무슨 말일까요? 라틴어로 모든 세포는 세포에서 나온다는 말인데요. 이는 세포 분열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세대의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포 분열은 하나의 동물이나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도 적용되지만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해온 모든 과정에 적용되죠. 세포는 생명체 중 가장 단순한 독립체입니다. 세포는 반투과성 지질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변 환경과 자신을 분리해내는데요. 이런 분리를 통해 세포 내부는 질서 있게 돌아가고 외부 세계는 무질서함을 유지하죠. 이로써 세포는 우주 전체가 무질서로 향한다는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생명의 핵심은 유전자입니다. 모든 유전 현상은 유전자를 통해 이루어지죠. 유전의 원리는 1865년 유전학의 아버지 그레고어 멘델에 의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멘델은 완두를 교배하며 유전 법칙을 발견했죠. 특별한 형질이 있는 완두와 그렇지 않은 완두를 특별한 수학적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멘델은 이를 통해 다음 세대의 형질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 물질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죠. 멘델이 사망하고 16년 뒤 더프리스, 코렌스, 체르마크 3명의 생물학자들이 각각 멘델의 연구를 재현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구체적으로 예측했고 이 연구들로 멘델의 유전 법칙이 정립되었죠. 멘델의 법칙에 따르면 유전되는 형질은 쌍으로 존재하는 어떤 입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어떤 입자를 오늘날에는 유전자라고 부르죠. 이 유전의 원리는 완두뿐만 아니라 생식세포로 번식하는 모든 생명체에 해당합니다. 유전자는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달될까요? 우리의 유전자는 쌍으로 존재하는데 생물학적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게 됩니다. 정자와 난자가 합쳐지는 수정 과정을 통해 유전자가 전달되죠. 유전자는 세포 분열 과정 중 분리되는 염색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색체는 쉽게 말해 유전 물질을 담은 구조물인데 디옥시리보 핵산, 즉 DNA의 이동을 위한 구조체죠. 1940년대에 생물학자 에이버리에 의해 유전자가 DNA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폐렴을 일으키는 세균을 연구하다가 발견해냈죠. 10년 뒤 런던에서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로잘린드 프랭클린이 DNA X선 회절 사진을 찍었고 케임브리지의 크릭과 왓슨이 말했던 이중나선 구조가 정확히 들어맞았죠.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이 서로 쌍을 지어 염기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나선 구조에서 마치 사다리의 연결선처럼 보이는 것이 염기쌍의 결합이죠. 각 염기는 결합이 분리되면서 두 개의 동일한 나선을 만드는 데 쓰이는 템플릿이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이 세포 번식 과정에서 DNA가 어떻게 복제되는지, 즉 유전의 과정을 말해줍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생명의 두 가지 핵심인 세포와 유전자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세포는 생명의 원자이고 생명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유전자는 모든 생명에서 유전의 기반이 되죠. 폴러스는 이 둘을 이해하는 것이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중심이 된다고 말하며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왜 우리는 거인의 어깨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 과학이 지금껏 서 있는 건 앞서 존재했던 훌륭한 사람들의 공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